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삼성전자의 M&A 소식에 대형 인수합병이 본격화할지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수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AI 금융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종합 금융 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 원팀을 꾸리고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사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최대 33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낸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전장 자회사 하만이 미국 마시모사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대거 확보하며 일반 소비자용부터 전장에 이르는 탄탄한 라인업을 보유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대형 M&A의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자회사 하만을 통해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오디오 명가를 넘어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전장 사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바워스 앤 윌킨슨과 데논, 마란츠 등 다수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608억 달러에서 2029년 7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컨슈머 오디오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하만 인수를 통해 전장 사업에 초석을 다진 이재용 회장. 이번 인수합병으로 오디오 기술 내재화를 통해 소비자 경험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장 사업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사운드 통합 생태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하만은 2023년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올해 1분기에도 TV와 가전 부문에 맞먹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영업권도 지난해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의 M&A 행보가 본격화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 회장은 최근 중국 등 해외 거점을 방문하며 글로벌 협력과 투자 기회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이 정체되자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M&A 전략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인데요.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습 방안 모색에 착수한 만큼 일파만파로 확산 중인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해킹 사고가 난 지 19일 만입니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고객에게 불편해드렸다면서 지금도 많은 분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소통 미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저희를 믿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준 2,400만 고객에게 감사하다면서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SK텔레콤은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 일부를 탈취당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K그룹은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SK수펙스 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늘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 당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 회의를 대비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했는데 고객 유입과 비이자 이익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올해는 AI 금융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종합 금융 도약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74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직전 분기 대비 59.1% 늘었습니다. 1분기 이자 수익은 5,0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지만 비이자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2,818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고객 트랙 확대와 수신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고객 수는 2,545만 명으로 1분기 만에 57만 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892만 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 1,372만 명으로 역대 최대 이용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1,180만 명 순 이용자를 확보한 모임 통장이 요금을 예금 확대로 이어지며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5조 4천억 증가한 60조 4천억으로 집계됩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는 1년 사이 제휴사가 2배 늘어 60개 이상으로 확대됐고 수수료 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7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체율 상승에 따른 자본 건전성 관리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1분기 중저신용 대출 공급 규모는 6천억, 순이자 마진은 2.09%로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 감소했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8.54%, 연체율은 0.51%로 지난해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AI 금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AI 검색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AI 금융 계산기 출시를 예고했고 다음 달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든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 원팀을 꾸리고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사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최대 33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낸다는 전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난 3월 캐나다 잠수함 현대화 사업에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캐나다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35년 첫 신형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27조 원에서 33조 원가량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는 2035년까지 총 4척의 장보고 3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장보고 3는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기 부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 디젤 잠수함 중 자망 지속 능력이 가장 깁니다.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방산 원팀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함정 건조 기업인 양사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주 실패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 중 하나가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처럼 원팀 구성을 못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사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잠수함에 강점이 있는 하나오션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1차 후보군인 숏리스트를 수집하는 단계로 업계에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숏리스트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사실상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경쟁국인 프랑스의 이의 제기로 계약 체결이 잠정 연기된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소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스톱됐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서 서명식도 무산됐습니다. 체코 법원은 전날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후 프랑스 측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상 수주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프랑스는 앞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 당국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체코 당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화를 시도했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고 현지에 파견됐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는 가처분 결정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재개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경우 계약 성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간밤 메리츠증권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미국 주식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잦은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안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간밤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주문 장애 사고로 1시간 넘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개장 직후인 전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메리츠증권 HTS와 MTS에서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주문 취소와 정정이 되지 않는 주문 장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는 1시간이 흐른 오후 11시 32분께 해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고객센터 상담 지연 등 메리츠증권의 대응 방식은 투자자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미국 주식 주문 오류, 올해 2월 합병 비율 산정 오류, 지난달 앱 주문 오류 등 메리츠증권의 사고는 처음이 아닌 만큼 매매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메리츠증권뿐 아니라 최근 들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토스증권 등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 오류가 잇따르자 투자자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 대형사, 중소형사를 막론하고 잇따라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분노도 쌓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전 주문 가격으로 체결됐다. 금융 카르텔, 증권사별로 번갈아 가면서 오류는 계속 발생하는데 개선도, 피해 보상도, 증권사 처벌도 미미하다며 경제적 손실을 토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 일부는 금융감독원에 대거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법률이 없는 만큼 보상 여부와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다 어느 증권사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한 달간 봄축제 디자인 테마파크를 개최합니다. 연휴를 맞아 축제 현장에는 봄 햇살을 즐기러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흥겨운 마칭밴드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DDP 봄축제 디자인 테마파크 현장. 서울디자인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달간 DDP 일대에서 봄축제 디자인 테마파크를 선보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이곳 봄축제 현장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러 온 나들이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DDP 어울림광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트 프로젝트 공간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들은 드로잉볼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메시지를 남기며 광장을 채워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오감만족 놀이부터 열쇠고리 만들기, 어린이 장터 등 다양한 창의체험 공간이 운영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애들이랑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DDP 공원 팔거리에선 감각적인 디자인 브랜드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디자인 마켓과 먹거리 푸드트럭 마켓, 푸드스트리트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해치 벌룬을 활용해서 DDP를 퍼레이드로 연출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림놀이라든가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연출도 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번 축제를 통해 누구나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축제 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디자인 테마파크는 이달 31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경남 진주에서 진주 논개제가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기생 복장을 갖춘 이들이 등장하며 진주 농계제 행사의 막을 알립니다. 진주 건무와 의연 벼제 등 진주만의 독특한 교방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진주 농계제는 임진 외란 당시 순국한 의기 농계와 7만 민간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고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 기간 진주에서는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남 도민체육대회도 함께 열리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약 한 100억 이상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서 우리 진주에 오면은 전통 문화예술을 평소에도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네스코 공예민속 예술 분야 창의도시 66곳 가운데 의정도시로 선정된 진주시는 전통 문화 요소를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진주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 사업가를 양성하여 문화 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진주 농계제와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쿠팡이 글로벌 사업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은 11조 4,8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로 전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쿠팡은 한국 사업뿐 아니라 대만 로켓 배송과 명품 플랫폼 팝패치 등 글로벌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이날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해킹으로 인증서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북한발 악성 파일에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디지털 서벽이 탑재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탈모약 미녹시딜, 지사제 정로원 등으로 유명한 68년 역사의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전 경영진인 이양구 회장 측이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기 위해 추진했던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동국제약이 마데카 리포좀 레티놀 C 제품을 다이소에 입점한 데 이어 이달 안국약품이 V팩 등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국업계의 반발로 일부 제약사가 다이소 납품을 중단했지만 꾸준한 수요에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1960년대 오비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비맥주 브랜드의 전통성과 감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